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정률의 전종원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최근에 많이 사기를 당하신 분이 많은 것 같은데요. 가상화폐 관련 사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변호사님 최근에 비트코인이나 등등 가상화폐 관련 사기로 굉장히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가상화폐 관련 사기의 유형이 어떤 것이 있는지 먼저 한 번만 말씀해 주세요. 그 코인이 마치 대단한 가치가 있는 것처럼 속여서 파는 것이죠. 그리고 팔고 이제 어느 순간 돈이 모이면 상장 폐지를 한다든지 해서 도망가는 그런 케이스가 있고, 그럼 두 번째는 코인 자체는 일종의 이제 정상적인 코인인데 그 코인을 이용해서 다른 주체가 다단계 판매 조직을 만드는 방식으로 사람들을 이제 현혹시켜서 일종의 폰지 사기죠. 그런 형태로 해서 이제 판매 방식에 문제가 되는 크게 두 가지 유형이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거래소 자체도 가짜 거래소를 만들어가지고 그 거래소에서 정상적으로 코인이 유통되는 것처럼 속여서 피해자들을 이제 기망해서 돈을 편취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경우가 섞여서 있는 그런 다양한 유형이 현재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상화폐 관련 사기가 많은 이유가 혹시 어떻게 될까요? 가상화폐뿐만 아니라 다단계 사기는 옛날부터 많았죠. 일종의 이제 폰지 사기라고 해서 그 하위 계급한테서 받은 돈으로 상위 계급을 나눠주면서 조직이 커지면 그 밑에서 받은 돈으로 계속 돌려막기를 하는 식인데, 이게 코인이나 가상화폐 쪽으로 오면 그 사기가 더 많은 이유는 다 아시다시피 비트코인이 세상에 나오는 이후로 가치가 수만 배 오르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 코인 또는 가상화폐 이러면 이전에 이제 상식적인 선에서 도저히 용납 또는 납득이 되지 않는 정도 이익을 준다고 해도 비트코인 또는 이더리움 이런 코인들이 워낙 가치 상승을 많이 하다 보니까 코인 세계에서는 그럴 수도 있겠구나 이런 인식이 있기 때문에 그 사기 피해가 더 많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래소 관련 사기 중에서 V글로벌 거래소 관련 사기라고 있던데 이건 어떤 걸까요? 이게 며칠 전에 보니까 이제 판결이 선고돼서 대부분 구속돼서 징역 7년이 아마 최소 같기도 하고, 그 피해자들은 오히려 형이 약하다고 지금 법원 앞에 데모를 하고 있는 그런 기사도 봤습니다. 이게 전형적으로 이제 코인도 가짜고 거래소도 가짜인 케이스인데요. V캐시라는 코인을 발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V캐시의 가치는 원화하고 동일한 걸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V글로벌이라는 거래소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V캐시를 100개 받으면 V글로벌 거래소에서 팔면 100원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인출까지도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초창기 어떤 식으로 했냐면 한 구자를 개설하는데 600만 원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600만 원을 V캐시를 발행하는 기관이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을 하면 V캐시를 600개를 줬습니다. 그러니까 600만 개를 주는 거죠. 600만 개를 주면 그걸 가지고 이제 V글로벌 거래소에서 팔아서 현금으로 바꾸는 이런 형식인데, 600만 원을 그 계좌에 넣으면 600만 캐시를 바로 주는 것이 아니라 하루에 한 30만 캐시 정도를 줍니다. 그러면 이걸 이제 V글로벌 거래소에서 팔면 교체가 되면 하루에 이제 30만 원씩 뽑는 재미로 사람들이 많이 했는데, 그게 600만 원 원금만 주는 게 아니라 3개월이 지나면 1,800만 원이 회수되도록 구조를 짜놔가지고 초창기에 들어간 사람들 아마 회수한 사람도 좀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제 계속 이렇게 하위에서 들어오니까 그 돈으로 돌려막기를 했고, 또 밑에 한 명 가입시키면 수당으로 200만 원 정도 상당을 더 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확대되다가, 이게 제가 알기로는 한 1년 6개월 이상 갔는데 결국은 이제 더 이상 모집이 되지 않고 하다 보니까 이제 터져버린 거죠. 예. 그 관련해서 이제 그 상위에 있던 사람들은, 하위 그룹을 많이 가입시킨 사람들은 그 가입시킨 사람 자체도 사기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도 이득을 받고 가입시켰고, 전형적인 다단계 사기의 경우에는 중간 위치에 있는 사람은 자기 윗단계에서 볼 때는 자기가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자기가 가입시킨 아랫단계에 있는 사람한테는 자기가 이제 일종의 가해자가 되기 때문에 서로 이게 피해 회복을 위해서 고소하고 하는 과정에서 서로 자기들끼리 싸우고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트론 마이닝 사기도 문제가 된 것 같던데 이건 어떤 형태의 사기인가요? 그게 최근에 문제가 많이 됐는데요. 그 트론이라는 중국에서 발행한 코인이 있습니다. 이게 일종의 이제 니플이라는 코인하고 비슷한데, 이게 거래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송금 속도가 엄청 빠르고 한 코인인데, 이 트론 코인 자체는 문제가 있는 코인은 아닙니다. 정상적인 코인인데, 그 트론을 일정한 금액을 예치를 하면 이자를 준다고 광고한 그 사이트가 몇 개 있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트론 100개를 맡기면 1%다 이러면 트론 1개를 주는 겁니다. 돈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그 중에서 이제 트론 24라고 있는데, 트론 24의 경우에는 시간당 1% 이자를 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트론 100개를 맡기면 그 다음날 되면 트론 24개를 받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했는데, 이게 아무래도 너무 말이 안 되잖아요. 시간
당 1%를 주니까 하루면 24%, 5일만 지나면 원금 회수되니까 의외로 트론 24통한 피해는 그래 크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자율이 세다 보니까 사람들이 의심을 했고, 그리고 이게 또 워낙 이게 회전율이 빠르다 보니까 제가 알기로 한 2주 내지 3주 있다가 이제 도망을 가버렸거든요. 그래서 그것보다는 최근에 이제 문제된 TRX, FX라고 게 있습니다. TRX는 이제 트론을 의미하는 것이고, FX는 일종의 사채 개념인데, 이 부분은 이제 TRX, FX 같은 경우에 트론 100개를 맡기면 그 아까 트론 24는 시간당 1%였는데 TRX, FX의 경우에는 하루에 3% 내지 10%를 주기로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트론을 많이 예치하면 10%, 그보다 좀 작게 하면 뭐 7%, 5%, 제일 작게 하면 3% 이런 식으로 돼서 그 3%만 하더라도 한 달이면 이제 원금 회수가 되고 계속 이렇게 돌아가는 것이죠. 그 유튜브에서 회자돼서 좀 인기가 좋아진 이후로 한 2달 정도 있다 결국 도망갔는데요.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피해자가 커졌던 것은 코인 유튜브 중에 이라고 있습니다. 그 아마 가명 같은데 원래 본명은 정땡땡 같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뭐 그 트론 마이닝만 하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코인 상담도 하면서 TRX, FX 광고를 엄청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 이전에는 바이낸스라고 세계 최대의 거래소에서도 바이낸스 코인 또 뭐 50%씩 준 적도 있다. 연 50%준 적도 있다. 이건 사기가 아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뭐 사람들이 뭐라고 하니까 아니 하지 마세요. 나만 할 거다. 이러면서 이제 말은 하지 마라고 하면서 계속 이제 그 자기 유튜브 고정 댓글에 달아놓고 또 막 그 일반인 상담 전화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뭐 나는 TRX, FX 얼마를 넣어서 얼마를 벌었다. 뭐 원금 회수가 다 돼간다. 계속 선동을 해가지고 지금 그 관련한 피해자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고 지금 청와대 국민청원도 올라가 있고 피해자들 뭐 집단소송도 준비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트론 마이닝 사기 관련해서 유튜브 통해가지고 피해를 본 사람이 상당히 많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 유튜버가 추천을 하는 영상을 본 적이 있는데 그렇다면 그 유튜버가 혹시 책임을 지는 경우가 생길 수 있을까요? 민사적으로 불법행위 책임을 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의든 과실이든 간에 그 사람 때문에 이제 투자해서 피해를 본 사람이 많기 때문에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책임을 해서 피해 금액을 청구할 여지가 있다고 보입니다. 다만 TRX, FX라는 데 가입한 사람도 본인도 이제 과실이 있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일종의 과실상계가 될 가능성이 제법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100원을 손해봤는데 내 과실이 얼마다, 얘 과실이 30%다 이러면 30원을 깎아서 70원 주라는 판결이 내려지는 것이고 내 과실이 50%다 이러면 100원 손해 중에서 50원 정도를 이제 깎이는 거죠. 그리고 그 과실 비율에 대해서는 판사가 이제 일종의 법으로 딱 수치로 정해진 것이 아니라 판사가 일종의 이제 통밥으로 대충 이제 변론의 전치지라고 하죠. 그걸 감안해서 이제 과실 상계 비율을 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피해가 100이면 과실 상계를 뭐 50% 해라 이러면 반만 인용되는 것이고 30% 해라면 70% 인용되고 그런 식입니다. 지금 민사 책임 말씀드렸고요. 형사 책임도 이거 관련해 형사 판결이 난 케이스가 전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사기의 공범으로 유튜브가 처벌받을 여지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최근에 지금 많이 문제된 보이스피싱 사기가 있는데 이 보이스피싱의 주범들은 모두 중국 또는 해외에 있으면서 전화로 이제 뭐 통장 빌려줄 사람 모집하고 인출할 사람 모집하고 그 다음 인출한 거 전달할 사람 모집을 하는데 진짜 주범은 잡히지 않고 그 중간에서 이제 그 심부름한 사람들이 한국에 있으니까 잡히는데 그 사람들이 대부분 기소가 돼서 그 보이스피싱 사기의 공범으로 처벌받거든요. 마찬가지 논리를 적용해 보면 그 TRX, FX를 운영하는 진짜 사이트 주체는 외국에 있고 그 사람은 잡히지 않겠죠. 그런데 그 유튜브, 선동한 유튜브가 마치 보이스피싱 인출책이나 전달책 같은 역할을 했다고 비교해서 보면 선동하고 조장한 그 유튜브도 보이스피싱 인출책과 같은 구조에서 사기죄의 공범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제법 있다고 생각하고 아마 실제로 형사고소가 들어가면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 그 유튜브가 이제 자기 재산 자랑을 많이 했는데 한 뭐 40억 30억 정도 있다고 했거든요. 그게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럼 그 범위 내에서는 피해 보상을 받을 여지가 있겠지만 이제 피해자가 너무 많으면 그 돈으로 감당이 안 되면 일부만 변제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근본적으로 가상화폐 사기를 당하지 않는 것이 제일 중요할 텐데 가상화폐 사기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코인 시장에서 그 사기가 많은 이유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게 너무 가격이 그동안 급등을 해가지고 코인계에서는 이런 것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렇지만 아무리 코인 또는 뭐 가상화폐가 급등을 한다고
하더라도 정상적이지 않은 그 판매 방식, 다단계 판매 방식이라든지 뭐 회원을 모집하면 얼마를 주겠다 이런 거는 이제 판매 방식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판매 방식에 문제가 있는 이런 식의 이제 마케팅에 넘어가는 거는 주의를 하셔야 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상식적으로 비정상적인 이익을 준다고 하면 그 이익이 어디서 나오는지, 예를 들어서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가치 자체가 올라가서 이제 돈을 버는 것인데, 다단계 같은 경우에는 상식적으로 밑에서 받은 돈을 돌려막는다는 게 쉽게 예상되기 때문에 다단계 판매 조직 또는 판매 방식이 이상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주의를 기울여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코인 자체도 이제 가짜 코인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NFT 관련 코인이라고 해서 계속 나오는데, 그 코인도 이제 그럴싸하게 이제 외관만 꾸며가지고 가치 없는 코인을 판매를 하고 도망가는 경우가 이제 왕왕 있기 때문에 실체에 대해서 상당히 주의를 기울여서 판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코인을 발행하기 위해서는 백서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이제 그 코인을 발행하는 사업 주체가 이 코인으로 어떤 일을 할지 해서 이제 화이트 페이퍼라고 하는데, 그 백서에 그 코인을 발행하는 주체와 그 코인을 발행해서 어떤 일을 할지가 이제 자세히 적혀 있고, 그 상장된 코인의 경우에는 이제 보면은 검색해보면 읽어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일단 꼼꼼히 읽어봐서 이게 이 코인이 앞으로 어떤 일을 하는 코인인지 그걸 파악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고, 그리고 향후에 이 코인이 그 백서에서 나온 바를 실제로 실천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을 이제 꼼꼼히 검토해 보시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실 근데 이제 백서를 봐도 기술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백서대로 이행이 되는지 여부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대한 정보가 뭐 미흡하거나 잘 모른다고 하면 그 널리 알려진 코인, 뭐 이를테면 뭐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뭐 최근에 뜨는 솔라나 뭐 이 정도 자기가 그 코인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코인, 펀더멘탈에 대해서 잘 알고 이게 앞으로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잘 아는 코인 위주로 하면서 점차 그 자기의 지식을 넓혀서 자신감이 붙으면 이제 좀 약간 사이드 코인도 해보는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어떨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오늘 저희 가상화폐 관련 사기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가상화폐 관련해서는 이제 피해자들도 많고 피해 액수가 큰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를 요하고, 만약 피해를 당하면 즉각적으로 변호사와 상의를 해서 그 외국 또는 해외 국내에 있는 그 그나마 단서를 잡아서 빨리 피해 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상당히 이제 발빠르게 움직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피해를 당하자마자 그 늦지 않게 빨리 액션을 취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